그 명태균 씨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지금 명태균 씨에서 뭐 황금폰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내란 때문에 좀 우리가 예, 많이 예. 이렇게 다루지를 못했었는데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변호사가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예. 네. 예.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네. 그 얘기, 잔칫날 잡히는 돼지는 또 누굴까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대선 무대가 펼쳐지면 예. 그때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가리키는, 거물급 맞습니다. 인사들을 맞습니다. 가리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이제 또 그 아침에 그 명태균 변호사가 아침에 MBC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예.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준비를 하는 실질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간 주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권의 잠룡, 네. 대표적인 잠룡이죠. 탄핵이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로는 뭐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물 밑에서는 지금 대선 준비를 다 하는 주자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네. 여권 대선 잠룡 중에서 제일 먼저 나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사람이고, 네. 바로 지난주에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정치부 기자들 모아서 식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대선 행보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뭐 말로는 자기가 뭐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은 이미 이런저런 토론에 얼굴 내밀고 네. 하면서 이미 대선 가도로 시작했다라는 게 일선 이제 정치부 기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예. 이 관계에서 명태균 씨는 예. 다 관계가 있다고 자주 만났다고 그래요. 여러 번 만났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여러 번 만나고 여론조사도 해주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다음에 그 홍준표 21대 총선 때 하고 지난 대구시장 네. 지방선거 때 10차례, 20차례 이렇게 자기가 비공표 여론조사 해가지고 전달했다. 네, 네. 그리고 많이 도와줬다. 네. 홍준표의 국민의힘 복당도 자기가 도와줬고 네. 어쨌든 오세훈이가 내가 나경원 좀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사실상 그 조작, 여론조사 조작을 네. 자기한테 부탁을 했고 그 부분 받아가지고 자기가 10차례 이상 비공표 여론조사 만들어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명태균을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 조작이고 뭐 협잡이고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본 적이 있다 그러면 2021년 6월에 자기 수성을 사무실에 이준석하고 왔길래 한번 내쫓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난 적이 없다. 이게 홍 시장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변호사들은 이렇게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MBC 시선 집중에 나온 거는 그때 말고 3번 더 있다. 한 그렇죠. 번은 언제고 또 두 번째는 언제고 세 번째는 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첫 번째 한 번은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 그러니까 경남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에 이제 예비 후보로 나온 게 조혜진 전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에 이렇게 좀 그 당시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이제 공천받으려고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화해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2020년 5월 6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화해시켜 주려고 한 그런 어떤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냐면 그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을 갖다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경쟁졌잖아요. 윤석열과 그렇죠. 홍준표.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떨어졌죠. 윤석열이 이제 대선 경선 주자가 된 거고. 한 6.5% 차인가? 뭐 그 정도로. 그래서 홍 시장을 이제 다시 이제 같이 캠프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준석과 한번 가서 만난 적이 있다. 또 한 번은 그것도 이제 1월 달에 넘어가가지고 2022년 1월 이제 대선 막바지에 다가가면서 그때도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 막판 조율해서
그 자리에 명태균이 가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3번을 더 네,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3번째 만남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 영상 한번 예. 보시죠. 2022년 1월 19일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네. 홍준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만남을 주선합니다. 홍준표 현 시장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때 주선하고 그때 서울 강남 모처의 그 자리에 네. 참석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때 윤석열 그 대통령과 홍준표 현 시장이 강남에서 만났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태균 씨도 참석을 해요. 만남을 주선한 게 명태균 씨라는 건가요? 확실합니다. 날짜가 1월 19일입니까? 2022년 1월 19일? 예, 2022년 1월 19일입니다. 만남의 장소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남의 장소는 서울 강남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택인지 아니면 음식점인지 혹시 이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 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까? 명태균은 당시 사항을 설명하면서 네.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네. 종로구 국회의원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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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의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예. 전략 공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같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요? 네, 홍준표 현 시장이 그렇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그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3번 더 있다는 게 지금 쭉 말씀하신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 아까 이제 그 사진이 공개된 건 2014년 때 일이고 예, 2020년부터 그 2022년까지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나고 할 정도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누구보다 장인보다 예,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예, 라고 하면서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이제 3번째 만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내용이 좀 구체적이고 이건 사실 그날 만난 거 1월 19일 날 만났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이미 다 예, 보도가 됐었어요. 예, 예. 보도가 됐는데 예. 그 자리에 명태균이 그 자리를 주선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지금. 예. 네. 주선했고 어쨌든 뭐 같이 있었다. 네. 그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를 했잖아요. 네. 경남도청이 창원에 있거든요. 명태균이가 주로 활동하던 데가 창원 아닙니까? 네. 근데 2014년에 같이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네. 그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네. 모임에서 그 홍준표 네. 홍준표 씨가 축사를 했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축사하고 사회 보는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명태균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2021년 뭐 22년 이 언저리에만 이 홍준표랑 3번 만난 걸로 자기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2014년 그 무렵부터 경남지사 시절부터 명태균하고 친분이 있었고 그 관계가 쭉 이어져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홍 시장 쪽에서는 그걸 부인하니까. 그렇죠. 전혀 만난 적이 부인하니까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명태균 씨의 부인 예. 이승은 씨가 예. 그 페이스북도 올리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사진 나왔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예. 저거는 이제 잡지에 나온 사진, 지금 화면에 뜬 사진 잡지에 나온 사진인데 예. 저 잡지 생활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예. 홍 시장이 표지 모델로 나왔고 그 밑에 아. 편집장이 명태균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명태균 씨 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 홍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예. 정치 브로커 그냥 브로커라고 뭐 쓰레기 브로커 뭐 이렇게 이제 극한 좀
듣기에 좀 거북한 용어들을 막 하니까 부인 입장에서 예. 열이 받았나 봐요. 예. 저 사진 그리고 그 중소기업 그때 중소기업 융합, 경남 뭐 연합회인가? 연합회. 네. 그렇게 되는데 예. 그 행사에 지금 명태균 씨를 예. 사회 보고 예. 홍 시장이 지금 예. 발언하는 예. 축상. 축사하는 예. 그게 2014년이죠. 예. 예. 저 사진 그리고 아까 생활과 건강의 표지 모델 나온 예. 사진 예.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이게 최근 일이 좀 최근 일이죠. 한 일주일 전쯤 예. 그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인데요. 예. 유튜브 채널하고도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예. 그 내용은 이제 홍 시장 관련된 내용은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예.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 장면들은 지금 부인이 하는 얘기는 이준석 얘기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상당한 애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이거에 그 뭐지 이제 신랑이 하라는 대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명 사장님 하라는 대로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 와서 물어봐요 신랑한테. 그러면 신랑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제 얘기해주면 또 신랑 얘기해주는 대로 또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미워할 그런 건 없었겠지. 근데 또 그렇다고 또 특별히 아끼고 이런 것도 이뻐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신랑이 뭐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런 건 또 아니고 왜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진짜 모든 정치인들이 하기 전에는 진짜 간이고 쓸고 다 빼줄 것처럼 그때 그래요 저희 신랑한테. 네. 딱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가지고 근데 그 대통령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박사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면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명도사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당선되거나 뭐 하고 나면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더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더라. 뭐 이런 그 달면 뭐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더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이준석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준석 의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전부 다 대권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다 대권 주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개혁신당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대권 주자로 뛸 때 상당히 뒷골이 좀 땡기겠어요? 아니 그럼요.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 뭉개고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첩이 됐잖아요. 명태균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이제 뭐 자기네들도 뭐 지금까지 사실 몇 달 동안 꾸면서 한 게 뭐 있냐라는 지금 국민적인 그런 비판이 무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회장이 그 부분은 오세훈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헷갈려 버리니까 홍준표 마저 얘기를 하고 가죠. 아니 그러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홍준표 아들의 친구가 보니까 그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일을 했고 다음에 홍준표가 자기 대구시장이잖아요. 대구시 서울본부의 대외협력부장을 작년에 보니까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 친구를 왜 그렇게 챙길까? 사실상 그러니까 공무원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논란이 되니까 물러나게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 10차례 이상 10차례 이상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명태균한테. 2021년 2021년 무렵이었나요? 하여튼
10차례가 아니고 20차례네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하고 네.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네, 네. 두 차례 선거 때 명태균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를 20여 차례 네. 부탁을 했고 그 비용 4,600만 원을 자기 사비로 지급한 거예요. 네. 창원지검에서 이 친구가 최모 씨인데,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들 친구가 최모 씨인데 창원지검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이게. 네. 내가 하여튼 비공표 홍 시장을 위해서 2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한테 요청을 했고 내 사비로 4,6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좀 홍준표한테 공을 세워가지고 정치하고 싶어서 그랬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홍에게 직접 보고를 했냐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모른다는 식으로 네. 물었어요. 그러면은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저는 네. 이해를 근데 했는데 아들은 또 명태균한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지금 네. 그 진술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4,600만 원을 대납을 해줬고.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 딱 잡아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딱 잡아떼는 결국은 물증에 의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이제 그 명 변호사죠. 예. 그러니까 명 변호사, 남 변호사죠. 예. 남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예. 뭐 그러면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물증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녹취록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 녹취록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예.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황금폰, 그러니까 예. 황금폰이라는 게 명태균이가 쓰던 폰 3개잖아요. 예. 거기에는 엄청난 물증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녹취록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한테 보낸 카톡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남 변호사가 일단 자기가 들은 그 3차례 홍준표와의 3차례 만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명태균이가 어떻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네. 그러니까 세 맞습니다. 번만 만났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남지사 시절부터 2010년대 초반부터 홍준표와 명태균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네.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추론은 이제 그렇게 네, 되고 네, 홍 시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네. 명태균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물증이 있다 지금 네, 이런 그렇죠.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밝힐 거다. 네, 창원지검에 검찰이 다 압수돼 있다. 그렇죠. 검찰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상당히 이 부분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건에 이런 아까 황금폰에 들어있던 네. 녹취록이라든가 카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선에서 상당하게 큰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럼요. 네. 그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명태균 네. 게이트를 지금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당에서 하는 거고 네. 여당에서는 네.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아니 아까 그 3번째 만남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네. 윤석열과 홍준표와 명태균 이게 참 홍준표 의원이 저질 정치인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네. 이 만나고 나서 한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한테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제 삐진 거죠. 직후하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윤석열이 이제 이 명태균한테 도움을 청했겠죠.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화해시키려고 강남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화해 이제 왜냐하면 네. 이게 대선에는 한 표가 그렇죠.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를 껴안아야 되거든. 그렇죠. 홍준표 시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명태균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대선 선대본부의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라고 네. 했더니 홍준표가 2가지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 경선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네. 서울 종로에 전략 공천해달라라는 네. 거고 또 자기를 도왔던 그 대구 수성구청장 네. 전 수성구청장 이진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구 네. 중남구에
네. 전략 공천해달라. 네.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까발려진 거예요.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다음날 나왔어요. 바로 까발려지니까 이제 뭐 하여튼 노발대발 뭐 그걸 이제 또 부인하고 그렇죠. 부인하고.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부인하지는 않았나요? 네, 부인하지는 않았고 어. 그걸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이게 공작하는 것처럼 막 공격을 했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나와서 한 얘기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를 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라. 예. 굉장히 윤석열이 불안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게 대국민 선언해라. 네. 저녁에 만찬하고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 네. 이것만 딱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네. 두 가지가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당시 선대본부장인 권영세 본부장이 구태 정치 이런 식으로 구태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에 발끈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그 윤석열 측에서 이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됐어요. 예. 정리가 됐고 홍준표는 홍준표로 결국 캠프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캠프 들어가서 상임고문을 맡은 거고 네.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천 정부에서 됐고. 공천 받았고 다음에 대구 중랑구는 보니까 어쨌든 홍준표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무공천을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어느 정도 네. 감안해 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락을 한 거죠. 네. 수락 그러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 얻을 거 다 얻어낸 거예요. 예. 근데 홍 시장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보기를 뭐 버릇없는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비리 덩어리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송이 검찰 네. 참 후배잖아요. 한참 후배고 자기가 이제 네. 한참 우습게 알던 그리고 본인은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예. 참여하지 않겠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했고 쭉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번에 탄핵될 때 이렇게 보면 예. 홍준표가 공공연한 홍준표 시장이 브로맨스라고 칭하잖아요. 예. 윤석열과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그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홍 시장한테 얘기는 들어줄 얘기들은 많이 들어준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많이 챙겨줬다라고 보이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렇게 홍 시장 스타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톡톡 쏘는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후보 경선 때는 많이 그랬었는데 예. 그 뒤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예. 이후로는 상당히 예.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한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 대구시 관련 하여튼 뭐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어쨌든 대구시의 중요한 어떤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윤석열이 밀어줬을 거예요. 네. 보면은 그랬을 거예요. 대구도 자주 갔고. 네. 가서 그러니까 뭐 뭔가 이게 홍 시장과 윤석열 간에는 뭔가 물밑에 아까 이런 것도 저 최재형 종로 공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예. 일이잖아요. 그렇죠. 밖으로는 뭐 처가 비리 엄단 약속하고 뭐 이렇게 네. 해놓고 물밑에서는 이제 그런 이해관계 갖고 지금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이 뭐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많이 저는 밀어줬다고 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홍 시장이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거다. 예.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뭐 브로맨스라고까지 막 그럴 양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홍 시장 앞에도 예. 지금 대선 발길이 바쁘잖아요. 갈 예. 길이 좀 굉장히 바쁜데 예. 그 앞에 큰 산이 하나 지금 생겼다. 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넣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